자, 서울 매수의 절반이 갭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요즘에 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주택거래 52%가 갭 투자. 그래서 규제도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 갭 투자 비율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솟구쳤다고 합니다. 약간 다시 거래가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냐면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앞에를 하나 더 붙이니까 좀 느낌이 다르게 오죠. 대출을 옥죄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래서 서울주택 매매 절반이 갭 투자. 그러니까 약간 갭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투기꾼, 투기 세력, 적폐 세력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갭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사금융인 전세라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 뿐이죠. 그런데 마침 전세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대출은 줄어드는데 전세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과거 영상에서도 예측을 했지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제가 2020년 4월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임대차 3법을 추진할 거다 라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러면 매매 전세의 갭이 감소할 거다. 그러면 다시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현실로 일어난 것 뿐이죠. 최근에 1월, 2월 해서 겨울 이사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겨울 이사철에 전세가 사실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작년 뭐 10월부터 해서 강남 쪽에서 전세가 막 오르기 시작했었고 12월, 1월, 2월 해서 전세가 막 폭등한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감소하게 되고 이번에 대출 규제까지 하면서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안 되겠다. 전세 끼고 산다. 그래서 아까 그 갭 투자자가 늘어난 지역, 그 지역에 가장 많이 꼽힌 데가 이 세종시였는데 이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전세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1년에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 속도를 보이는 정도로 세종시가 전세가 급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 이 두 가지가 세종시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세종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 전역이 다 비슷한 추세였고 특히 강남 비싼 동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들이 있는 강북 지역들의 전세 상승세가 더 높았습니다. 이 관악, 금천, 성북, 은평, 뭐 도봉, 노원에서 대부분 뭐 20, 30% 정도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살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전세가 상승하는데 매매가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 어떤 그 시차 있죠. 그 시차를 노리고 여기서 집을 사는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예요. 전세는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매매가가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그 갭을 노리고 막 집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고 가격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뭐 악순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서울 매수자의 절반이 투기꾼이거나 뭐 갭 투자자,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뭐 다주택자들이 다시 한번 뭐 또 뛰어든다. 뭐 지방에서 뭐 돈 싸들고 와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집을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가 지금 꽤 심해요. 그래서 세입자들 중에는 자기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못 나간다고 소송 걸으라고 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전세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느니 그냥 차라리 소송하는 게 싸.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야. 소송으로 6개월, 7개월 끌고 가면서 좀 더 사는 게 우리 생활 기반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특히 실거주용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주인 거주집 있죠.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세입자의 이 부담이 있어요.
이 세입자랑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아예 계약 만기 6개월 전 넉넉하게 남았을 때 아예 잔금을 치러버려. 예전에는 보통 뭐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집을 샀지만 최근에 트렌드는 좀 바뀌어가지고 아예 확실하게 계약 만기 6개월보다 더 남았을 때 잔금을 치른 다음에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주인이 바뀌었고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달라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 만기 7개월, 8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가격은 내 전세가보다 뭐 20, 30% 이상 올라버린 그런 상황을 그때서야 겪으면서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내가 가진 전세금 가지고는 이 동네를 떠나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갭 투자자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살 방법은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든지 전세 끼고 집을 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집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